내부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이제 내부 클래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내부 클래스와 관련된 예제로 지난 시간에 그 연결 구조를 해봤었어요. 그렇죠? 연결 구조는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노드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고, 이 노드라는 게 데이터 말고도 다음 포인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제 내부 클래스로 정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드라고 하는 것은 연결 구조 밖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인데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되고 되게 간단한 거다. 그러면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클래스를 함수 안에다가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트리스 관련된 걸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이머를 가끔 필요하게 돼요. 타이머. 그래서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알람이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등록해 놓으면 마치 우리가 GUI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하고 싶잖아요. 그걸 등록해 놓듯이 시간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2017 자바 스레드 타이머라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유틸에 있는 타이머라는 걸 써서 타이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하는데 타이머는 어떤 주기적으로 내가 1초마다 그럼 1초마다 타이머가 이벤트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프로그램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타이머는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스레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독립적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레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태스크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스크에서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게 되겠고요. 이 run이라는 메소드 내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이머의 스케줄을 하는데 맨 앞에 주는 것은 그 타이머가 울렸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태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1000이 나오는데 처음은 언제 울리냐? 1000 밀리세컨드 후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0 밀리세컨드는 몇 초예요? 1초예요. 1000 밀리세컨드는 1초예요. 그럼 1초 뒤에 최초 타이머가 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매 1초마다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 이걸 빵을 넣으면은 바로 울리겠죠. 그래서 1000 넣으면은 1초 뒤에 최초 타이머가 울리고 1초 뒤마다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울릴 때마다 뭘 실행하냐면 카운터 태스크에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run은 뭘 하냐? 카운터를 받아서 10이라는 값을 받아서 이 카운터 값을 매 초마다 하나씩 줄이고 있어요. 이 줄이고 있는데 카운터가 0이 되면 lift off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고 타이머를 죽입니다. 타이머를 죽이는 건 캔슬이라고 하는 이 스케줄한 거를 캔슬 시키면 돼요. 이 캔슬을 run에서 하고 싶으니까 그 타이머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죠? 캔슬을 밖에서 할 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스케줄링 하면서 몇 번 타이머가 울리면 죽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타이머 자체를 태스크가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캔슬을 불리면 1초마다 울리다가 중지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테트리스 같은 거에서도 1초마다 한 칸씩 내려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 FX 같은 GUI로 가면 GUI에서 사용하는 타이머가
또 따로 있어요. 방법이 따로 있어서 요 타이머는 이제 다른 용도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쓰시고 GUI에서는 이 타이머 말고 그 GUI에서 직접 제공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면 생각했던 대로 10, 9, 8, 7 이렇게 해가지고 1, 빵 리프트업 누르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메인이죠. 메인이니까 메인에서 타이머 객체를 생성하고 스케줄을 딱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메인이 종료되면 원래 프로그램 종료돼야 되잖아. 근데 종료가 안 된 이유는 이 스레드 형태로 스레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스레드가 언제 죽냐? 이 스레드가 언제 죽냐면 이 캔슬이라는 걸 통해서 스레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스레드가 끝나면 이 프로그램은 메인을 실행한 스레드도 끝났고 별도 만든 스레드도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죽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짜놓으면 얘 함수 부르고 나면 끝나야 되지. 근데 안 끝난 이유는 스레드라는 것을 별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레드가 죽을 때까지, 즉 한 프로그램에서 만든 스레드가 다 죽을 때까지는 그 프로그램은 안 죽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자바 fx 타이머 여기 가서 타이머 테스트 2개가 있는데 타이머 테스트라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대단한 애니메이션. 비웃지. 만들어봐. 힘들어 이런 거. 이게 이제 타이머를 가지고 자바 fx 타이머 가지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바 fx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걸 써요. 타임라인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ship 타임라인, 미사일 타임라인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ship이 위에 가는 비행 접시고 미사일이 올라가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쭉 출발시키는 거예요. 타임라인으로 쭉 출발시켜서 2개가 만나면은 둘 다 죽여버리고 그 그림을 없애고 거기다가 폭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이 3개 들어있죠. Explosion, Missile, Spacecraft 요 3개를 제가 PNG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 코드를 잠깐 보시면 타임라인을 위에서 이제 생성을 했겠죠. 생성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타임라인을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의 이제 메소드를 부릅니다. 3개의 메소드. 요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초기화하는데 애니메이션 인데피니트 하면은 무한정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돌려놓고 필요할 때 아까처럼 캔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걸 애드하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아까 1000 줬었죠. 첫 번째 1000이 딜레이 값이에요. 최초 발생하는 거. 그래서 750이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1초보다 조금 작겠죠. 0.75 뭐 이 정도 초예요. 그 다음에 그때 타임 핸들러라고 하는 특정한 메소드를 등록해 놓고 그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소드에서 뭘 할까? 요것들을 이렇게 옮겨서 새로 그리겠지. 옮겨서 그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뒤에 거다. 750이 이제 매 0.75초마다 이런 거고 set 딜레이가 최초. 그러니까 1000 했을 때 처음이 딜레이고요. 그 다음이 매 750초가 아니라 0.75초마다 이제 타임 핸들러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미사일은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올라갔어요. 얘는
그 10은 0.75초, 얘는 0.5초 이렇게 올라가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좀 더 느리게 할 수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테트리스를 만들게 되면 내려오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오려면은 뭘 조절하면 돼? 요 값을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조절하면 바꿔버리면 이게 바뀌어요. 이제 속도가. 그래서 요거가 불러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요 C 프레임은 좀 이따 보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내가 설정해 놓은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핸들러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은 지금 물린 타임 핸들러가 이제 발생하는데 두 개를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를 등록시켜놨지. 두 개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사일도 쉽도 똑같은 함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핸들에서 지금 미사일에서 알람이 울린 건지 쉽에서 알람이 울린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갖고 소스를 보는데 C 프레임인지 미사일 프레임인지를 봐요. 그걸 보기 위해서 밑에서 C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왔습니다. get key frame에서 0번째 거를 끄집어 와서 걔를 가지고 어느 타이머, 어느 그 타임라인에서 그 알람이 울렸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C 프레임이면은 move ship을 하고요. 미사일 프레임이면은 미사일을 무브합니다. 근데 미사일을 무브하는데 얘는 if 문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매번 이제 거기 가서 체크를 하고 이게 추르면은 두 개가 중첩된 거예요. 중첩되면은 둘 다 스톱. 타임라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니메이션이 거기서 끝나겠죠. 더 이상 이 핸들이 안 불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클리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불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무브 미사일은 별거 아니에요. getX에서 플러스 10 그 애니메이션의 위치를 그 그림의 위치를 X축으로 10 이동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미사일은 마이너스 10 Y축으로 위로 올라가게 그냥 마이너스 10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CVU랑 MV가 인터섹트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섹트 하면 true, 인터섹트 하지 않으면 false. 네모난 사각형이 그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겹치면 인터섹트가 true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둘이 충돌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충돌되면 true를 주고 false를 줘요. true가 되면은 클리어 해가지고 getChildren에 지금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 쉽 그림하고 미사일 그림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서 클리어 해버리니까 두 개가 빠지죠. 빠지고 거기다 뭘 넣냐면은 폭파 그림을 넣은 거예요. 폭파 그림을 넣고 폭파 위치를 그 충돌 위치를 계산해서 이제 거기서 보여주게끔 세팅을 해주면 이제 거기서 뽕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한 슈팅 게임 같은 거를 이런 원리로 한번 흉내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한번 요 코드를 참조해 주시면 나중에 또 테트리스도 이제 볼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에 과제에 테트리스 1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보여드릴 때 제가 그 뭐냐 그래서 그 지난번에 테트리스 하나 올려드렸고
요번에 또 올려드렸는데 얘를 실행해 보면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는 내려와요. 이제 내려와요. 이거밖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보드 마우스의 움직임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다음 주까지 이제 하시면 되는데,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타이머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그 타이머가 울릴 때마다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면은 쉐입을 하나로 내려. 그래서 쉐입을 내릴 수 있으면 다시 칠해요. 그리고 쉐입을 내릴 수가 없으면 블럭을 바꾸는 거야. 새 블럭을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 블럭을 시작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요 키보드 처리는 여기서 되어 있는데 left, right, up, down, space 있는데 얘네들은 요 함수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완성시켜야 돼. move, shape, left, 요거를 완성시키면은 이제 키보드 조작이 돼요. 근데 키보드 조작이 되면 이제 웬만하면 테트리스가 되는데 아래에서 쌓이게 됩니다. 아래에서. 근데 쌓이는 것을 제거하는 부분은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 다음에 그걸 완성해 오시면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숙제가. 그래서 테트리스를 뭐 여러 번 나가려야 되는데 2번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번은 요 키보드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는데 테트리스 그리드에 가시면은 제가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로 블럭, 이레이즈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블럭은 그 테트르미노를 그 위치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레이즈 블럭은 그 위치에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제가 또 move shape down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참조로 shape left, right, rotate를 구현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현하냐면 우선은 현재 위치에 있는 애를 지워요. 현재 이렇게 네모난 게 있으면 걔를 지우는 거야. 걔를 없애. 걔를 없애고 기존 로케이션을 받아와서 그 로케이션을 움직입니다. 1, 0이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 아래로 내려온다. 또는 move left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move right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rotate는 그 자리에서 회전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케이션을 움직이고 아니면 로테이션 쉐이프는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걸 부르세요. can move. 그래서 새 위치로 걔를 움직일 수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can move도 내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can move만 부르면은 얘가 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또 한 칸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 거기에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내 칠할 위치랑 내가 새롭게 칠해야 될 위치가 기존에 어떤 블럭이 있으면 못 가요. 그럼 못 가게 이제 false가 주는 거고 true가 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플래그이 true가 되면은 실제 로케이션을 움직입니다. 실제 로케이션을 움직이고 주로 블럭을 해요. 근데 만약에 못 움직이면 주로 블럭 하면 여기서 지운 걸 그냥 그린 거죠. 그러면 안 움직인 거지. 그렇죠? 안 움직인 거예요. 근데 true가 되면은 move를 했으니까 실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을 템포러리하게 움직여 놓고 can move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코드 그대로 가면 돼요. 가면 되고 얘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 두 개 라인만 바꾸시면 되겠고 로테이트는 이런 게 필요 없고 로테이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테이트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현재 테트리모가 있어요. 현재 테트리모가 있으니까 얘를 테트리모 블럭 쉐입
여기에 보면 rot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rotate를만 부르면 그 다음 거로 이렇게 반복해서 가요. 그래서 요 rotate를 부르고 rotate 부르면 그림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짝대기 있다, 이렇게 짝대기가 변하잖아. 그러면 그 변한 것이 그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can move에서 확인하고 can move에서 OK를 하면은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rotate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소리 기능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점수 계산하는 부분 넣어드린 다음에 여러분 보고 그 라인 제거하는 거를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할 거예요. 라인 제거만 되면 다 끝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시도를 해주시고요. 얘가 계속 이러고 있죠. 이제 이것도 뭐가 안 돼 있냐면은 프로그램 종료 부분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블럭을 했는데 이 종료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블럭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릴 수가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거기서 종료시켜야 돼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음번에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나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인터페이스도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living thing,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wimmable, extends living things이면은 이 swimable은 swim이라는 거 말고 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eat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ish implement swimable 하면은 얘는 뭘 구현해야 돼? eat랑 swim을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관련해서도 extend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한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익명 객체, 익명 내부 클래스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면서 객체 변수를 쓰는 것은 이 A 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만든 것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땡이야. 그러면 굳이 A 코인이라는 것을 객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new 하는데 그 new를 받는 변수가 해당 그 new 하는 시점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객체를 만들지만 그 객체의 객체 변수를 직접적으로 할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냥 용어로 anonymous object, 익명 객체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처럼 어떤 애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 생성과 동시에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 flying strategy라는 것을 생성을 하면서 걔의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야 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걔를 그냥 밖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워낙 간단한 거니까 생성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요 클래스는 여기서
클래스만 쓰이겠죠. 이 클래스, 만든 클래스를 여러 군데에서 쓰려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 클래스 이름을 주고 만들 텐데, 그냥 간단하고, 짧고, 다른 데서 또 사용되지 않는 그런 클래스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성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